근데 저는 상대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거짓으로 모함만 하는 7년간 당한 게 있으니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제 강의 리뷰를 올려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7년 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치킨집에서 1대1로 시작된 강의가 언젠가부터는 그룹으로 진행하게 됐고 들은 분들이 성과가 좀 잘 나오게 되면서 점점 좀 몰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기부터 18기까지 6, 7년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지인이나 혹은 공급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강의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좀 되게 잘 된 분들이 저한테 처음 왔을 때 대부분 수익이 0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어떤 자만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결과를 내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다른 강의하는 분들과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싫어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다 쏟아서 교육생들의 성과를 원한 사람들이었나? 그런 곳이 있나? 그리고 나처럼 정말 지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잘 안 되면 그만하고 이런 데가 많았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 스마트 스토어 붐일 때 어그로 충분히 끌고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안 쓰는 그런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무리와 함께 엮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앞길만 보자, 비교하지 말고 누가 잘하든 말든 꾸준히 결과만 나면 내가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강한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랑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는 맞게 됐죠. 그리고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상황이죠. 그러다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서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저희 교육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상대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거짓으로 모함만 하는 7년간 당한 게 있으니까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도 뭔가를 좋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어떤 교류나 만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정중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죠. 제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정신 상태나 건강 상태도 아니고 조금 그런 거를 어려워한다고. 실제로 저는 누군가 만나는 걸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최대한 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또 답장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너무 좋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분도 있구나, 정말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장단점을 담은 리뷰를 올려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트라우마로 거짓으로 막 까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걸까 해서 못 보겠더라고, 무서워서. 이분이 솔직하게 제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업계를 넓히고 싶다는 리뷰에 정말 저는 멍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로 있다고? 제가 겪어온 세상에서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저런 어른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의 이득을 위해 남을 거짓으로 헛들고 책임도 안 지는 가짜들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격당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흔적이 다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거짓말할 수 없는 게 제 블로그에 가면 남아있는 게 있어요. 블로그 강의로 그때 당시에는 3명이 유명했었거든요. 프로그래밍 쪽 하시는 분과 파워블로거 출신 분과 저는 바이럴 출신,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 좀 나름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땡군의 뭐 문제라고 해가지고 뭐 리뷰가 다 조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욕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하루에 방문자 수가 그때 당시에 그래도 몇만 명 이상이고 지금 10만 명도 넘는데, 하루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댓글에 100개 넘게 다 욕만 달리는 거죠. 저에 대해서. 근데 저는 후기를 조작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살면서. 없어요. 그 어이없어서 혹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누가 뭐 교육생인데 뭐 잘못 달았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냥 저는 항상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화를 해서 나는 그런 적 없다, 뭘 보러 그러시냐, 뭐 오해한 게 있으면 제가 확인해 드리겠다, 만약에 제가 문제가 되면 제가 사과하겠다, 공개적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통화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원래 이 바닥이 이래요, 이래서 강의 서로 더 많이 누가 신청하면 좋은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업계에선 탑이었던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강의 듣게 한다고?
저는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할 말이 없어서 아 그거 그래도 아니니까 정정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끊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온통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저는 아예 그냥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허상들이다, 실존하지 않는 NPC들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런 데에서는 제대로 진심이 없어서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냥 나는 내 것만 묵묵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이런 거 항상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어그로 안 끌리고 교육생들 성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냥 저 인간들은 교육생들을 위해 진심이 요만큼도 없구나, 잘 되게 할 생각 없구나, 그러니 강의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지,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를 7년 이상 하고 나서 유튜브에 왔는데도 똑같이 유튜브 하다가 조금 잘 돼서 강의한 사람들이랑 동급 취급받잖아요. 결과를 그만큼 냈는데도. 저는 당신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당신을 믿고 온 사람이 있으면 전력을 다해서 결과를 내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리소스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 과장님께서 보여준 태도는 유일한 제가 본 어른이었어요. 강의계가 개인적 이득만 취하는 얍삽한 집단이라는 제 생각, 제 편견을 너무 시원하게 깨주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해요. 서관님께서 저에 대해서 장점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지만 저의 단점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 장점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나를 나태하게 하고 방심하게 만드는, 그건 내 성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서관님은 제 단점까지 말해주는 유일한 어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과정은 지독한 인간들만 가능하다. 이거는 전 100% 동의해요. 저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교육 시작하면 화장하고 머리 꾸미고 치마 입고 오는 사람들 되게 뭐라 해요. 그러지 말라고. 나는 멍청해서 지독히 모든 걸 다 쏟아야 결과가 나왔으니까 교육생들이 대충 어설프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올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저는 노력 안 해서 뭔가 나오는 거를 항상 의심해요. 그거는 유행이니까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으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게 맞죠. 그리고 본인 인생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그것부터 꺼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노량진 가서도 뭐 섹터디니 동건이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지독하게 제가 먼저 하고 그렇게 따라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면접을 보고 뽑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 깜냥의 한계이기도 해요. 자본주의에서는 양심 무시력이 높을수록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도 지금 당장은 수익 내기 어려운 환경이니 좀 더 스스로 해보시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려서 3번이나 면접을 본 분도 있거든요. 그때 9기, 10기, 11기인가 이때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 면접을 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한 판단은 뭐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그분을 성장시켜드릴, 나이도 좀 되게 많으셨고 좀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 지인 중에 저희 쪽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이제 들어오려고 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은 유치원생이나 70대 할아버지를 똑같이 다 성장시킬 수가 있나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 거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건이 안 되는 분이 저한테 돈 쓰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누군가 봤을 때는 이기적으로 제가 잘 되는 사람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 돈 써서 안 되면 그게 마음에 좀 남으니까 오래 그게 좀 싫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나름의 노력은 한 게 이제 보류된 분들은 제가 다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다 받는 게 맞는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깜냥이 아닌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제가 정말 별거 아닌 인간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막 울면서 따지시면서 안 끊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제가 먼저 끊지 않았어요. 계속 들어드리고 지금 편집해서 잠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일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여보세요? 예, 네, 님 맞으시죠? 예. 저 엔터탑의 N군이라고 합니다. 아, 저기 N군이시군요. 네네, N군입니다. 아, 예. 그때 제가, 저는 사실 몇 번 거기를 전화를 드렸었고요. 아, 네네. 그 다음에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전화해서 그 여직원이 받았을 때, 네, 저는 굉장히 좀 간절했었죠. 간절하고, 그 다음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네. 사실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실 제가 돈을 많이,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별로 그냥 효과 없는 그런 그냥 그 광고회사의 그냥 광고 수단이나 되는 아, 네네. 그런 상황에 제가 지금 몇 번 이렇게 돼가지고 네.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맞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린 상황이었어요. 저는 좀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젊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마케팅 쪽이라 이제 컴퓨터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연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이제 예. 굳이 이런 면접을 학원이랑 기관에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신청한 사람들 다 받고 교육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지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당장 하시기에 성과를 바로 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 좀 죄송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류를 한 거고, 사실 예. 제가 그냥 돈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냥 모든 신청한 사람 다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의 짐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음. 지금 하는 것보다 좀 더 준비됐을 때 했으면 내가 훨씬 더 시너지를 내게 해줄 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거는 배려죠,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님한테도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어. 그랬다면 너무 죄송하고. 아니, 그때는 사실 네, 이제 결과를 알려줘야 되니까 네네네.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주변에? 드는 거죠. 네. 분들한테 그러니까 뭐 주변이라든 뭐 많이 알려준 건 아니고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요? 네, 하시는 대로 지금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결과 있을 때 보시면 이제 그때 제가 더 도움드릴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사실 뭐 이제 아까 그런 배려도 있었고 사실 뭐 들어가서 여러 사람한테 민폐끼칠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느낄 수 있을 텐데 네. 다음 기회에 이렇게 뭐 더 잘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감사할 뿐이죠. 아이고.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한 몇 달 정도 뭐 5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요 정도까지 하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네. 그때는 좀 받아주세요. 네, 알겠어요. 저희 좋게 봐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난 전화 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저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요? 안 된 분들도 된 분들도 예. 연락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저- 제가 어려워하는 일이긴 해요. 이제 너무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제 꼭.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굉장히 감동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참 잘하시네요.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가봐서 아는데 네. 잘못 찾아가면은 그냥 수단만 되는 거예요. 광고 수단. 그래서 굉장히 저도 사실 돈을 좀 많이 버렸죠. 그러시구나. 그래도 정말 자신 있게 이렇게 내세울 수 있고 그다음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신념이 어느 정도 생겨요. 좀 많이 공부해서 네. 다음에는 꼭 내가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많이 부족해서 왔습니다라고 내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받아주세요 그러면. 네네네. 그때까지 좀 더 갈고 닦아서 좋은 예. 내용으로 다시 뵐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그럼. 네, 들어가세요. 예. 네. 저는 그게 제일 솔직한 제 마음이었어요. 이게 제 한계니까. 그래서 지금 온라인 강의도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이거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 건 어떨까라고 써놓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 이 외에도 제 단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동종업계의 어른을 만나게 된 게 너무나 반가웠어요. 분명히 이 업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씀해주신 서 과장님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하는 강의 내용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점점 계속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 과장님 강의를 통해 성과 낸 분들이 저한테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그 방법의 효율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 과장님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임감 없이 본인이 이제 확 땡겨서 이렇게 벌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한테 저런 태도를 보인 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 선택에는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저는 항상 어떤 무리에서 30% 안에 들기 위해서 3배의 노력을 했거든요. 저는 좀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태도를 잘 갖춰서 결과를 냈을 때 그 다음에서도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점점 더 고립되고 교육생들의 성과 인증 톡을 하루하루 보면서 그렇게 기쁨을 얻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회복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시고 수면 위로 꼬집어내준 서원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